간호학과라면 졸업과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실습입니다. 처음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어떤 것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실습지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리는 것을 통해 현장 실습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현장 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실습 전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챙겼던 준비물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실습 준비물은 나가게 되는 병원, 병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실습복입니다. 실습복의 경우 일반 병동에서 실습할 때는 왼쪽에 학교 실습복을 챙겨주시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의 특수 파트의 경우 오른쪽에 특수복을 챙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생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과 학생 간호사 휘장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동 출입이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에서는 실습복뿐만 아니라 명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습화는 9시간 이상 실습생이 신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발에 편한 실습화를 준비하시도록 합니다. 수첩은 실습지에 나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것을 하였는지 기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실습복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수첩을 준비하며 활력징후 측정이나 기타 시간 확인에 필요한 초침이 있는 손목시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과목에 따라 실습 첫날 지침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서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구는 삼색 볼펜, 네임펜, 형광펜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삼색 볼펜은 수첩에 기록할 때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네임펜은 병동에서 실습할 때 간혹 필요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할 때는 흰 양말을 착용하며 머리가 긴 학생의 경우 머리망 또한 챙겨가도록 합니다. 머리망의 경우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1개 정도 더 챙겨 사물함에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온계는 병동에 따라 활력징후를 측정할 때 필요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에 실습을 나가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증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의료용 가위는 병동에서 테이프나 환자 이름표 등을 자를 때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포스트잇을 항상 챙겨 다녔는데 병동에서 추가적으로 활력징후나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 환자분들께 전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에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클립보드는 인수인계 시 종이를 끼워 인계사항을 적을 때 활용하였고 그 외에도 병실 호수와 환자 이름이 적힌 바이탈 시트를 클립보드에 고정해 활력징후 측정 시 사용하였습니다. 케이스를 위해 자료를 적을 때에도 종이를 끼워놓고 쓰기에 편해서 챙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습지에 가면 실습생 사물함이 준비되어 있으며 병원에 따라 자물쇠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8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할 경우 다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덜 아프기 위해 챙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활력징후 측정은 혈압계, 청진기,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의 준비물을 챙겨 환자분들께 가서 측정하면 됩니다. 혈압계 같은 경우는 전자동식보다 수동 혈압계를 챙겨가며 체온계의 경우 병동의 지침에 따라 병동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실습생이 가져온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할 때에는 병동에서 선생님이 주시는 바이탈 측정 기록지를 함께 챙겨서 가도록 합니다. 활력징후 측정은 기본간호학 실습 시간에 배운 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빨간 불빛이 나는 부분을 손톱에 위치시키고 대상자의 산소포화도와 맥박수를 확인합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에는 혈압계 커플을 풀어서 대상자의 팔에 감아준 후 청진기 판막을 상완동맥 부분에 고정시킵니다. 청진기를 귀에 꽂아주고 혈압계 조절 밸브를 잠급니다. 혈압계 압력 벌브를 눌러 160에서 200까지 압력이 올라가도록 공기를 넣은 후 조절 밸브를 천천히 열면서 소리가 처음 들리는 지점인 수축기음과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점인 이완기음을 읽고 측정값을 기록지에 적어줍니다. 활력징후 팁으로는 첫 번째, 측정시간과 입력시간 지키기. 병동에서 예를 들어 2시 바이탈인 경우 바이탈 측정을 2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탈을 약 1시간 전인 1시부터 측정을 시작해 2시까지 측정값을 EMR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입력까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해서 측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대상자 한 분께 여러 명의 실습생이 가서 바이탈을 측정하게 될 경우 대상자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두 번째, 활력징후 비정상 대상자 선생님께 알리기. 병동 실습 가기 전 활력징후 정상 범위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하고 가도록 합니다. 활력징후 비정상 수치를 보이는 대상자들은 측정이 끝난 후 한 번에 모아서 담당 선생님께 알립니다. 다만 체온이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측정 후 즉시 담당 선생님께 알려야만 대상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활력징후 측정 시 혈압이 높게 측정될 경우 대상자의 상체를 올려줍니다.
혈압이 낮게 측정된 경우 대상자의 다리를 올려주고 어지럽지 않은지 물어봅니다. 세 번째, 접촉주의 대상자 주의하기. 병동에 실습을 가게 될 경우 접촉주의 대상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접촉주의는 VRSA, VRE, MRSA, CRE, A형 간염 등에 감염된 경우 적용합니다. 이런 분들은 접촉주의 표시가 침대 앞, 머리맡, 팔찌 등에 표시가 되어 있고 침대 앞이나 근처에 장갑, 가운, 개인 물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촉주의 대상자의 바이탈을 측정할 때는 장갑과 가운 등의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개별 의료기구를 사용해 바이탈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물품, 환경 접촉 전후에는 손위생을 꼭 실시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암세이브된 팔에 혈압 측정하지 않기. 수술 및 검사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되는 팔은 대상자 침상 주변이나 손목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특히 신장 투석을 맡고 계신 분은 인공혈관이 파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레프트 암 세이브는 왼쪽 팔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왼쪽 팔에 혈압 측정을 금지합니다. 만약 양쪽 팔이 암 세이브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리에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바이탈 메모지 또는 포스트잇 챙겨가기. 병동에서 실습을 하다 보면 수술이나 검사 전후에 바이탈을 추가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간호사 선생님이 학생 선생님 몇 호에 누구 바이탈 측정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며 바이탈 측정 후 바이탈 메모지나 포스트잇에 메모하여 드리도록 합니다. 혈당 측정은 대부분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시행합니다. 혈당 측정을 위해 혈당 측정기, 검사지, 체열기, 체열침, 소독솜 등의 준비물을 챙겨 대상자에게 갑니다. 혈당 측정 전후 손위생은 꼭 실시하도록 하며 혈당 측정 후 체열기에서 체열침을 제거할 때 체열침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혈당 측정 팁으로는 첫 번째, 측정 시간과 입력 시간 지키기. 혈당 측정도 바이탈과 동일하게 지정된 시간까지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입력 1시간에서 30분 전부터 측정을 시작합니다. 혈당 측정과 정규 바이탈 시간이 겹치는 경우 실습생들끼리 역할을 분담하여 혈당 측정과 바이탈 측정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혈당 비정상 수치 대상자는 담당 선생님께 알리기. 정상 대상자의 경우 혈당 수치가 공복은 70에서 90, 식후 2시간은 140 이하를 나타냅니다. 혈당 측정 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 대상자에게 간식으로 섭취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기록하여 담당 선생님께 알립니다. 혈당이 너무 낮게 측정되는 경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는지 확인하여 담당 선생님께 알립니다. 세 번째, 혈액주의 대상자 주의하기. 혈액주의에는 B형 간염, C형 간염, HIV, 매독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EMR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고 체열을 하도록 하며 대상자를 찌른 침에 실습생의 손가락이 찔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 손가락에 피 충분히 모은 후 천자하기. 천자 전 손가락을 아래로 하여 필요시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혈액이 충분히 손끝에 모이도록 한 후 천자하도록 합니다. 검사에 필요한 혈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다시 찌르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합니다. 당뇨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 손가락 끝이 딱딱하여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체열침 단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천자 후 손가락 끝을 짜낼 경우 혈당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손가락을 짜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기타 실습 팁으로는 본인이 실습을 나가는 파트의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외과 병동 실습을 해야 할 경우 신경계 부분의 기본적인 질병, 주로 하는 검사, 임상 검사의 정상 수치, 의학용어 정도를 알아가면 EMR 차트를 볼 때, 환자를 관찰할 때, 인수인계를 들을 때 하나라도 더 들리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습 병동에서 액팅 선생님을 따라다닐 때 적극적으로 실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바쁜 시간대에 직접 BST를 하겠다고 하거나 환자 이송 시 보조하고 케이스를 조사하면서 궁금한 점을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시간에 케이스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케이스 발표 준비 팁으로는 첫 번째, 간호사정 부분, 간호진단의 근거, 비정상적인 수치 등 케이스 발표할 부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발표 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두 번째, 모르는 의학 용어나 검사 결과의 해석을 미리 적어 놓으면 전체적인 내용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매끄러운 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올 때를 대비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스터디 내의 모든 내용에 대해 파악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발표하는 케이스 대상자의 질환, 검사상 비정상 수치와 그에 대한 처치,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발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실습을 하며 보고 배우는 부분이 이론 강의로만 배우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하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열심히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